나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세상은 온통 까맣기만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나는 점자도서관에서 촬영 봉사를 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촬영을 배우고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서 실수할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이종형 시인. 왜 이종형 시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촬영을 마친 제작자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팔짱을 끼고 공연을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넓게 펼쳐진 평야의 눈과 함께 산을 뒤로 한 마을 전경이 보인다. 하늘에서 마을 전경을 비추는 장면 위로 자막이 뜬다. 제목,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검정 화면에 자막이 뜬다. 그 끝없는 기다림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팔다리를 잘리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야 했던 지난 세월. 이종형의 시 나무들 중에서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것 같은 이름. 세종시 금남면 대박리입니다. 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종형 시인이 태어나고 살아온 집입니다. 제작자가 꽃과 나비 벽화가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대문도 현관문도 모두 열려 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유기견은 이종형 시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종형입니다. 양시각과 양손에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고요. 18살 때 폭발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환갑이 되었네요. 올해 61살 환갑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잘 썼어요. 옛날에 편지 같은 것도 쓰면 딱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장을 썼는데 편지가 와도 이걸 또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주일이든 2주일 읽어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막 생각에 몰입하고 할 때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막 간질간질한 게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고 머리 속이 간지럽기 시작하면 막 정신이 막 돌 것 같아요. 막 이거 긁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솟아 있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게 열이 멈추지 않으면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막 코피가 터지는데 막 무섭게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경에 가니까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막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제가 안 될 정도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막 웃음이 터지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제가 실성하지 않았나 막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그런 좀 일을 겪었어요. 그 후에부터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일단 그 후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정리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소품들이나 이런 거 다 버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어떤 뭐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 수집, 뭐 우표 수집이라든가, 뭐 나뭇잎이라든가, 뭐 조개 껍데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수집했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공예품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런 거 싹 버리게 되더라고요.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싹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마지막에 제일 버리기가 힘들었던 게 사진이었어요, 사진. 근데 그 사진을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버리지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미련이라든가 그 집착 같은 게 없어졌어요. 음악을 사람의 마음을 참 평온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다 보면 그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런 시름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막. 내가 풀피리를 불면 그대의 창에서도 풀피리를 불어다오. 내 마음은 돛을 달고 그대에게 달려가리. 이종형의 시 풀피리 중에서. 시 팜플렛과 이종형 시인의 하모니카 수업에 대한 팜플렛. 녹음도서 파일과 점자 일람표가 차례로 보여진다. 이종형 시인이 하모니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형 시인은 장애인 학교에서 하모니카를 강의합니다. 여기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뒤섞여 수업을 받습니다. 교실에는 오직 음악의 선율이 그려낸 찬란한 빛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모니카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때 울림판을 떨게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입에 힘을 주어서 억지로 소리를 내면 당장은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금방 거칠게 바뀝니다. 숨 쉬듯이 소리를 내야 부드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깊은 한숨마저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는 악기가 바로 하모니카입니다. 자막. 가식과 미사의 어구가 필요 없이 그저 있음으로 아름다운 시이고 싶다. 나는 네가 되고 싶다. 이종형의 시 시인 중에서. 또 시를 쓰면서 그때 이제 내 감정을 순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쓰기라는 게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라든가 이거 생각대로 정리하고 또 내 뭐라고 할까 내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를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아닌 게 아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았었다면은 시를 쓰면서 그런 뭐 사물이나 그런 삶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정서를 순화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웠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절한 뭐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절망과의 투쟁, 삶과의 투쟁, 또 아마 그런 투쟁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0여 편이 넘는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시가 꽤 많이 수록이 됐어요. 그 시를 쓰고서 시집을 낸 후로는 시를 더 이상 쓰지 않았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누나들이나 또 이렇게 하여튼간 동네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부탁해가지고 대필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제 시노트를 보면 아주
뭐 필적이 다 다르고 아주 엉망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노트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 편집하시는 분들도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시노트는 아직 있나요? 없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한 80여 부 정도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카들이 학교 다니니까 한 권 한 권 갖다 친구들 막 흩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뭐 출판사에도 연락해보고 거기 이제 그 장애인 본인협회 쪽에도 이렇게 연락해보고 해도 보관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구하고 싶죠. 제가 이제 뭐 제가 원본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시골집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집을 몇 번씩 수리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제 물건을 다 이렇게 챙기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그냥 이것도 뭐 버리자 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도 없고 책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집은 항상 이거 어디서 한번 구할 수 있나. 자막.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위하여 나는 내 마음에 작고 예쁜 화원 하나 가꾸며 살아갑니다. 이종형의 시 내 마음의 화원 중에서 나는 이종영 시인의 시집을 찾기 위해 전국의 헌책방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996년에 발행된 이 책은 온라인에서는 찾을 수 없고 들르는 헌책방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판사는 이미 문을 닫아서 없어졌고 인쇄 부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청계천의 헌책방 거리입니다. 이곳의 가게들을 전부 뒤져볼 생각입니다. 가게 앞에 쌓여있는 헌책들. 나는 왜 그토록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사라진 시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일까? 자막. 어쩌면 당신은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연이라 하시겠지만 내가 굳이 우연이라 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만나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종형의 시 기다림 속에서 중에서 내가 기록하는 이 이야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종영 시인은 이 이야기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되려면 화면 해설이 필요합니다. 화면 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속 장면의 전환이나 등장인물의 표정, 몸짓,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소리로 화면을 보여준다는 것,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만들어서 볼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본다는 것. 나는 화면 해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막. 휘파람 불면서 소몰고 돌아가던 저녁놀 물든 산길 그리워라 그리워. 이종형의 시 그리움 중에서 옛날에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도 산에를 잘 갔어요. 막 겨울이나 여름이나 막 겨울에 막 눈이 와도 막 장화 신고 막 산에 혼자 잘 갔는데 요즘은 산에 못 가니까 한번 산에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자막. 산길을 걷다가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보았습니다. 이종형의 시 산길을 걷다가 중에서 이종영 시인의 시에서는 수없이 산이 나옵니다. 집 바로 뒤에는 칠불산 꾀꼬리봉이 있고 여기는 이종영 시인의 어린 시절 모든 추억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산을 오르는 두 사람. 계룡산 천왕봉 북쪽의 쌀개봉에서 갈라진 관암지맥은 관암산, 수양산, 금병산, 꾀꼬리봉 그리고 금강으로 이어집니다. 꾀꼬리봉 정상까지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막. 음악과도 같은 대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랐던 나뭇가지에 파랗게 물이 오르면 나는 꽃이 됩니다. 이종형의 시 봄비 내리는 날엔 중에서 오늘은 특별한 음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종영 시인이 이끄는 블레싱 하모니카 팀은 음악회의 첫 연주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공연 시작 1시간 전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준비 중인 팀원들. 화면 해설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미세한 것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 차례 영상을 보고 수정을 거듭하며 대본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화면 해설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을 하는 내 목소리와 똑같으면 화면 해설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자 도서관에서 인연이 되어 만난 15년째 시각장애인 봉사를 하시는 정현주 선생님께 내레이션을 부탁드렸습니다. 자막. 가끔씩 살고 싶어질 때면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휘파람을 불어본다. 이종형의 시 욕망의 새를 날려보내고 중에서 이종영님과 블레싱 하모니카 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이종형 시인이 앉아있고 뒤로 청바지에 흰 셔츠, 푸른 스카프를 한 블레싱 하모니카 팀원 11명이 둘러서서 함께 하모니카를 연주한다. 자막. 우리 어머니 가슴에 맺힌 피고름 같은 강낭콩은 저렇게 붉어가는데. 이종형의 시 붉은 강낭콩 중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담긴 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저대로 가슴에 이제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시고 항상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생각밖에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 때문에. 하여튼간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나는 결국 이종영 시인의 시집을 찾았습니다. 시집을 손에 쥔 제작자가 웃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세월이 흐르고 혹독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해발 272m 꾀꼬리봉 정상입니다. 제작자의 팔을 잡고 산을 오르는 이종형 시인이 꾀꼬리봉이라고 쓰여진 산의 정상에 올랐다. 꾀꼬리봉을 중심으로 천천히 화면이 회전하며 계룡산 자락이 넓게 보인다. 자막. 어머니, 나는 오늘 하늘가에서 맨발로 놀았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처럼. 이종형의 시 어머니 나는 오늘 하늘가에서 중에서 시인이 전달받은 시집을 얼굴에 부비며 감격해하고 있다. 나는 이종영 시인에게 시집을 전달하고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다시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한 권의 시집을 찾아다닌 것은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귀한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왜 이종형 시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작자가 이종형 시인과 인터뷰하는 모습,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 함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차례로 지나간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게 아닌가. 지난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종형 시인이 밝은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다. 자막. 어머니, 나는 오늘에야 내게도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호흡하며 나누며 아파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종형의 시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중에서